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하나자산운용 전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주면 FOMC 이제 19일 다음 주 19일, 20일 열릴 예정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엊그저께 CPI 같은 경우에 이제 3.7%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예상치만큼 나온 만큼 그렇게 큰 시장 기대로 봤었을 때는 변함없다는 이야기도 많으면서 이제 다음 주 FOMC서 이 금리 동결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이틀 전에 나왔던 시장 사실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내용이 분명 나온 거는 분명 맞고요. 예. 일부는 예상치대로 나왔지만 확실히 재가열 양상이 드러나는 거는 맞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소위 연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파월이 굳이 이름을 붙였죠. 슈퍼코어라고. 예. 이게 뭐냐면 근원 물가, 즉 식품과 에너지를 뺀 물가에서 주택까지 뺀 겁니다. 주택이 워낙 이제 느리게 천천히 반응을 하니까 그걸까지 뺀 진짜 서비스 물가를 봤을 때는 이게 0.4% 전달 대비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 전달 대비 증가를 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나 봤더니 교통 서비스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교통 서비스 물가는 결국은 휘발유 가격 같은 그러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6월 초 이후에 유가가 지금 30% 이상 올라가고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당연히 동결하겠지만 11월과 12월 중에 그냥 원래는 겁만 주는 그냥 그런 옵션으로 들고 있던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실제로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역시나 11월, 12월 중에는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야 된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9월 FOMC에 대한 이제 시장 반응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어떤 걸 또 주목해야지 궁금해할 텐데요. 그렇다면 좀 지금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최근 들어가고는 FOMC 뭐 얼마 중요하겠어, 뭐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됐던 CPI 같은 거 발표해도 특히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큰 이슈는 ARM이라는 맞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상장의 초대형 테크 회사가 상장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이런 일이 있었긴 한데 이것이 모든 걸 가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FOMC 중요합니다. 그에 앞서서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유가의 상승이 심상치 않고 상당히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 상황 되게 중요하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서비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인데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 파업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10월부터 미국의 새로운 정부 예산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0월부터 그 다음에 그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의 정부 예산 처리 중요하고 결국은 셧다운 가능성이 여전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떻게 시장에 미칠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지금 유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뭐 오늘도 오르고 이제 이 브렌트유 같은 거에 이어서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이제 배럴당 $90를 돌파했단 말이죠. 이제 시장에서는 $10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계 원유 재고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이미 소비는 과거 수준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보통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게 1억 배럴 정도 되는데 1월 300만 배럴 정도 이미 충분히 완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4분기로 갈수록 지금 오펙 플러스가 공급 감산, 공급을 축소해 놨지 않습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도 좀 다르긴 하지만 EIA,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청 같은 데는 한 30만 배럴 부족할 거다, 4분기에.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거의 300만 배럴 이상 부족할 거다, 하루에. 그다음에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한 130만 배럴 부족할 거다. 예. 결론적으로는 부족하다의 방점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세계 재고 수준이 그 일수로 아까 제가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쓴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한 38일치 정도입니다. 이게 예. 지난 10년간 대략적으로 한 55일치, 거의 60일치 정도의 재고를 늘 유지해 왔었는데 예. 이것이 거의 38일치, 40일치가 깨졌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미국의 전략 비축률까지 줄어든 반토막이 난 마당에서는 상당히 예. 지금 공급상에 수급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11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해서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유가 이어서 또 짚어볼 이슈가 이 미국 3대 완성차 업체 노조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에 따른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그 노조 파업, 특히 예. 자동차 노조 파업은 우리나라 같은데 그쵸. 항상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매 특허 같은 거였는데 예. 거꾸로 다행히 이번 주에 저희는 타결을 그쵸. 마무리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미국은 지금 아마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 마무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파업에 돌입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워낙 격차가 지금 서로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 측에서는 40% 임금 상승률을 예.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그 소위 사측 그 기업 측에서는 이제 올려줘서 20%, 예. 40%대 20% 엄청 격차가 크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 4일제 근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은 더 올리고 주 4일제 하자니까 지금 그 사측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예.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워낙 지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그 사이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노조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율이 7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협상력을 많이 갖기 예.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배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잘 마무리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예. 국내는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는 타결을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국내 증시를 또 살펴보면은요, 최근 이 빠르게 순환마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또 바이오, 또 최근에는 AI와 로봇의 이기까지 좀 다양하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테마성 장세 속에서 9월에는 오히려 이제 배당주라든지 뭐 방어주에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배당 성격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현재 이제 경기 방어주 중에서 좀 전무님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업종 어디가 있나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같이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것이 이제 금리를 또 같이 끌어올리거든요. 예. 두 가지 같이 움직여서 아까 뭐 금리와 유가 피크아웃 가능성도 점치신 분도 있지만 예. 그거는 상당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거는 에너지, 미국에는 에너지, 이제 예.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유주가 거기에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행스럽게도 정유주는 연초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 오히려 그 배당과 관련해서 이익이 워낙 좋고 밸류에이션 소위 이제 멀티플이 되게 싼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도 워낙 그 사이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미없지만 예. 그 배당과 관련된 안정된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전까지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인, 중립적이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짜 예. 놓으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사실 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FOMC의 발표, 특히 예. 그 안에서 점도표나 그쵸. 소위 이제 경제 전망 요약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하반기 내년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유가와 금리, FOMC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 예.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은 이제 보수적,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되 다음 주 FOMC 좀 점도표를 체크하면서 유가까지 한번 잘 살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전무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